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량 문제풀이 좀 해볼게요. 올해 이제 1차, 그다음에 2차, 그다음에 우리 경찰 간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형사법 체제로 바뀐 다음에 나왔던 문제 좀 풀어봅시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이따가 지치겠어, 이따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문제를 보고 판례가 떠오르지 않으면 시간 투자 대비 효율성 되게 떨어지는 판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법성 파트를 아마 처음 배우실 때 정당방위 파트로 공부를 하실 때 이 판례가 실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무수행에 대하여 방해를 했을 때 공직방위 되냐 마냐의 문제에서 이 공무수행이 적법한 게 전제가 돼야, 적법해야 공직방위 될 거거든. 그리고 위법하면 안 말랐다. 위법하면 공직방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앞부분 교재 스타일 전 앞부분 실험했는데 교재 스타일에 따라 이제 실력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거 경찰관이 출동을 했고 부실검을 실수를 하고, 근데 포인트가 여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를 했다. 픽셀이 작더라도 더 책 나와서 교재 보시면 돼요. 프린트물.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경찰관은 우리가 피로 주더라고요. 폴리스한테 신분주의를 위해 거란 사이에 갑이 불신검문에 항의해서 욕설을 하였다. 욕설을 하는 게 인근 주민들이 들을 정도로 공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 현행범은 맞죠. 모욕죄 현행범은 맞아요. 그런데 체포하겠다고 고지를 하면서 체포를 시도를 했을 때, 이때 여기까지 있고 이 판례의 결론이 머릿속에 없으면 시간 내에 맞추기 어려워요. 이 판례 체포가 적법한 공무수행이에요, 위법한 공무수행이에요? 위법한 공무수행이죠. 왜? 현행범 체포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뭐가 필요해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가 돼요. 체포의 필요성은 뭐예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현행범 체포는 도주의 우려가 있긴 있어요. 왜? 자, 경찰관이 도둑이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현행범 절도범을 잡으러 갔을 때 경찰관의 죄가 누군지 알아? 몰라요? 몰라. 지금 죄를 잡지 않으면 죄 아마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주어져요? 운전면허증이 들어왔어. 운전면허증이. 즉 경찰관이 뭐가 됐어? 신원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우리가 죄를 풀어줘도 경찰관이 너 누군지 아니까 지금 가서 조사받으실래요? 아니면 다음에 우리가 부르면 그때 나올래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오면 조사하면 되는 거고. 반면에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필요한데, 모욕죄에서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인근 주민들이 들었다는 게 증인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현행범인 이 지금 갑이 이 인근 주민들을 곧바로 포섭하지 않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아마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미 주민들이 다 들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현행범 체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현행범 체포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이걸 해버리면 아까 말라서 아마 못 썼던 위법한 공무수행이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에 반격을 가해도
공지방도 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대요. 다쳤지만 애초에 공무 수행이 위법하지 버리니까 그 뒤에가 다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죄도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형소법에 따라서 현행범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체포할 때 가족들에게 통지다 하고 그래서 관련 체포 절차를 다 준수했지만 이거는 뭐가 없어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결론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돼서 결론적으로 둘 다 무죄가 되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애초에 공지방이 되려면 아까치 뭐라고 적법한 공무 수행에 대해서만 공지방이 되니까 애초에 공무 수행이 위법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는 것은 애초에 공지방의 구속 요건 자체가 없어가지고 무죄가 된다고 그러고 이게 그거랑 비슷하죠, 여러분.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앞으로 봐줄 거야.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위법성에 조각되거나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 자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군대를 안 가는 게 범죄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애초부터 병역 위반이 아니죠. 그래서 애초부터 구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해죄는 정당방위인 거고 정당방위여서 위법성이 없어가지고 무죄인 거고 해서 무죄인 거는 똑같은데 과정이 이건 앞은 구속요건이 없는 거고 위법성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결론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과정이 틀려가지고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디귿 이거 많이 나오죠. 디귿 우리가 여러분 상경 을 얘기를 할 때 원칙은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저지를 때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이해하시고 별도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것들이 들어있으면 안 돼. 이것들은 그냥 읽어보고 이런 상황이니까 죄가 2개네 해서 하나의 행위로 죄 2개네 당연히 상경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것들은 죄수론에서 죄수론 여러분 다 외우려면 진짜 너무 힘들어. 항상 이런 예외 판례를 좀 외우셔야 돼요. 상경의 예외가 뭔데? 하나의 행위인데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죄가 발생을 했는데 판례가 이걸 뭘로 봐버려? 실형으로 봐버려. 보통은 판례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양자의 범죄에 보호법익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이거 뭐 있어 대표적으로 그 위조통화 행사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위조된 돈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슈퍼 주인이 그 돈을 받고 물건을 팔아. 그럼 죄가 뭐예요? 사기. 행위 몇 개야? 하나거든. 그럼 이거 위조통화죄하고 사기죄는 상경으로 가야 돼요 원래. 근데 판례가 뭘로 봐? 이걸 실형으로 보거든. 왜? 위조통화 행사죄는 우리가 어디서 배워요? 사회적 법익. 위조된 지폐가 우리 사회에 도는 게 문제다. 그 다음에 사기죄는 개인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야. 물론 이게 다르다고 해서 늘 실게 되는 것도 아니긴 아닌데 어쨌든 판례 입장은 이렇게 보호법이 너무 다르면 실경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있어요? 나 그 제목 기억이 난다. 우리 ATM기 전 ATM기 플랫폼이 뭐죠, 여러분? 그 전자 자동 지급기인가? 아무튼 그거 그 ATM기에서 훔친 카드 돈 뽑을 때 절취한 카드로 ATM기에서 돈 인출할 때 여러분 그때 그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여러분 이게 신카 부정사용죄가 뭐 이래저래 복잡하기는 한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범죄로 취득한 카드를 쓰는 게
신카 부정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물론 몇 가지 뭐 이런저런 요건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훔친 카드 쓰는 거예요. 강도한 카드 쓰는 거예요. 이게 신카 부정사용이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절도한 카드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돈 뽑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무슨 범죄가 돼요? 그 원래 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는 게 절도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훔친 카드니까 카드명은 갑이라고. 갑의 카드를 을이 지금 절도해서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갑의 카드를 ATM기에 딱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ATM기는 누구한테 돈을 생각을 해? 갑한테 돈을 생각을 해. 갑 카드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난데없이 을이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의사의 반해서 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절도라고 본다고. 그럼 여러분 그건 어떻게 구분해요? 갈취한 신용카드하고 강취한 신용카드에 돈 뽑았을 때 이거 공갈죄하고 신카 부정사용죄가 별죄가 그 공갈죄하고 절도죄가 별죄가 돼요? 아니면 공갈죄 포괄일죄예요? 그 다음에 강취한 돈 카드에서 이 강도죄하고 절도죄하고 별죄가 돼요? 안 돼요? 공갈죄하고 절도죄하고 강도죄하고 절도죄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갈죄의 포괄일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절도죄가 안 되고. 이건 공갈죄의 포괄일죄고. 이거는 강도죄하고 절도죄하고 양자가 실령이거든. 그럼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거 그냥 판례가 우리 공부하라고 내주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이번에 시험은 나왔잖아요. 이거 올해 2차 시험 문제 뭐 나왔어요? 물론 이거는 좀 지엽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생각하겠다 의미는 있거든. 얘는 우리가 편취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탈취죄라고 이야기를 한대. 근데 여러분 사실 편취죄하고 탈취죄는 좀 더 대표적인 게 탈취죄는 절도고 편취죄는 사기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우리 사기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피해자의 처분의사거든. 사기는 비록 당하지만 피해자가 속아서 쓰라고 주는 카드예요. 만약에 내가 카드 사기를 당한다라고 하면 피해자는 어쨌든 속아서 처분 의사가 있고 쓰라고 주는 돈이야. 그러니까 ATM기에 돈 뽑는 게 별죄가 안 된다고. 그러면 공갈죄하고 강도죄는 그다음에 절도죄는 피해자가 쓰라고 준 적이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탈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갈죄가 편취죄고 강도죄가 탈죄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거 두 개는 요건이 똑같죠? 똑같아. 뭐만 달라? 폭행 협박의 정도만 달라. 강도는 항거 불능의 폭행 협박이에요. 겁을 확 줬더니 목에 칼을 들이대니까 피해자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이 안 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강도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겁먹고 가만히 있으면 강도범이 카드를 가져가는 게 강도예요. 근데 공갈은 뭐야? 그게 조금 못 미치는 거거든. 피해자가 고민이 돼. 아이씨, 카드 그냥 줄까? 한 달 받고 주지 말까? 에이씨, 그냥 쓰라고 주지 뭐. 하고 주는 공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갈은 카드를 쓰라고 주는 거예요. 에이씨, 내가 좀 폭행방을 당했지만 에이, 그래, 니 써라. 하고 주는 게 공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갈은 편취죄고 쓰라고 준 거니까 처분사가 있거든. 근데 강도는 뺏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갈은 카드를 쓰라고 준 거니까 A께 돈 뽑는 게 애초에 소유자의 의사에 기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절도가 아닌 거고. 강도는 쓰라고 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돈 뽑는 게 절도가 되는 거고.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왜 나온 거야? 여기서 절도범. 그래서 절도범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피해자가 카드를 써 준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추가로 절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 카드 절도 말고 ATM기에서 돈 뽑을 때 그러면 훔친 카드 쓰는 거니까 신카 부정 사용이 되고 돈 뽑은 거니까 절도가 될 거라고.
요거 두 개 행위 몇 개예요? 내가 ATM기에 카드 넣고 돈 뽑을 때 신카 부정 사용이 되면서 절도가 되거든. 행위 몇 개? 하나거든. 근데 우리 판례 이거 뭘로 봐? 실경으로 보거든. 왜? 이것도 약간 보호법이. 신카 부정 사용은 절도된 범죄로 사용된 카드가 사회에 쓰이는 게 문제고, 이건 어쨌든 개인적인 피해자가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는 이제 이거거나 아니면 여기죠. 분명히 행위는 여러 개 같아. 그리고 수재야. 그럼 여러분 여러 개 행위를 여러 개 문제라면 뭐 해야 돼요 원래? 실경이지. 근데 이걸 우리 판례가 상경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판례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야 돼. 지금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이 판례거든요. 그럼 봐. 경찰관 출동을 해요. 두 명이 왔겠지. 그러니까 피고인이, 피의자가 경찰관 한 명을 때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사람을 때려. 행위 몇 개예요? 따로따로거든. 쟤 때린 행위, 쟤 때린 행위.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문서에 하나의 문서인데 매매계약서예요. 매매계약서니까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이거를 병이 위조를 했어요. 자, 이거 위조죄 몇 개예요? 문서 하나니까 한 개의 문서 위조예요? 아니죠. 명의 수대로 범죄가 되거든. 그럼 잘 봐요. 병이 갑의 이름으로 이 서명을 할 때 갑에 대한 문서자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 이어서 을의 이름으로 서명을 할 때 을에 대한 문서자가 완성이 돼요. 행위 몇 개예요? 갑 서명하는 행위 따로, 을 서명이 따로따로란 말이야. 분명히 여러 개의 행위예요. 그러면 일단 수재는 수재인데 여러 개 행위지만 우리 판례 이거 문서 위조에 뭘로 봐요? 상경으로 보거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판례가 별로 할 말이 없으면 무슨 얘기를 꺼내요? 별로 할 말이 없으면 사회통념상 이거의 수개의 같지만 사회통념상 뭘로 보자? 한 개의 행위로 보자. 야, 이거 문서 이렇게 쓰는 거 이거 하나로 범칙하다. 야, 공무원들 연달아 때린 거 뭐 따로따로도 따로가겠지만 또 사회관념상 하나로 볼만하지 않냐 해가지고 엄밀히 따지면 그 판례 편도 그래요. 각각의 폭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 이걸 한 행위로 보죠. 해서 우리 공지방이 인정이 될 때 학설에서는 공무의 수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공지방 포괄적으로 있긴 있지만 우리 판례는 공무의 수가 아니라 공무원의 수마다 일자가 되고 엄밀히 따지면 이거 실경 같지만 우리 판례 사회관념상 한 행위로 봐가지고 상경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판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불신검문을 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보통 위법하다 그랬어. 그런데 제가 강의 초반부에 우리 판례가 거의 유일하게 불신검문 판례에서 니 때문에 출동을 했고 경찰관들이 딱 접어입고 와가지고 지금 내가 사고 쳐가지고 근처에 왔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면 그때는 이 하자가 어떻게 된다? 치유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 대형 띄어쓰기 안 돼 있네. 충분히 알고 있다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게 된다. 해서 OX로 되어 있는 게 정답이 될 겁니다.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우리 이건 했던 거니까